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구 하울 겸 저의 셀프 선물을 뜯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셀프 선물을 분명 뜯으셨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답입니다. 12월에 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저는 그래서 겨울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 가지 셀프로 선물을 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2월 6일이 이쪽 동네에 되게 큰 명절이에요. 생 니콜라 데이라고. 그 니콜라라는 성인 분께서 오셔가지고 어린애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저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문구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뜯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 그 생 니콜라가 결국에는 산타클로스라고 해요. 네덜란드에서는 생 니콜라를 신타클로스인가 아무튼 그렇게 불러서 거기서 이제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게 이제 약간의 마케팅과 코카콜라와 만나서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되었다는 그런 지배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 동네는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생 니콜라도 함께 축하를 하니까 이틀이나 축하를 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은 저한테는 더 좋은 셈이죠. 그러면은 하나 둘씩 한번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걸 왜 샀는지 그리고 이게 왜 선물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 이 생 니콜라를 기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보통 서유럽 그리고 좀 북쪽에 있는 서유럽에서 이 생 니콜라를 기념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생 니콜라 그게 뭐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벨기에를 비롯해서 네덜란드, 그러니까 베네룩스 3곳이랑 독일 생 니콜라가 굉장히 큰 크리스마스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명절이고요. 프랑스만 해도 생 니콜라를 아무도 기념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지역적인 그런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요. 스탬프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스탬프 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문방구에서 구매한 게 아니고 친구랑 같이 프랑스어 공부를 한 3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둘 다 질려가지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러고 헤어졌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나서 친구네 집에 근처에 엄청 큰 그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에 가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제 셀렉션 같은 게 있었어요. 코너가. 그래서 거기 이제 크리스마스 책이랑 막 카드 게임이랑 막 이제 이런 거 기타 등등 것들이랑 데코레이션 막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아놨는데 그것 중에 요 스탬프 세트가 있었습니다. 요 스탬프 세트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말고 이거는 지금 징글 스탬프스고 이거 말고 빌딩 스탬프스인가 아키텍처럴 스탬프스인가 아무튼 그런 스탬프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나온 스탬프 세트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볼드한 스탬프예요. 그래서 사실 스탬프 자체로 뭔가 이걸 하나만으로 뭔가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스탬프가 되겠습니다만은 요 브랜드 얘가 프린스턴 아키텍처럴 프레스입니다. Manufactured in China 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 브랜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프린스턴 아키텍처럴 프레스가 그래서 얘네가 이런 스탬프 세트도 되게 잘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모눈으로 된 노트패드나 아니면 저널이나 다이어리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 감각이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되게 약간 오센틱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 없이 다른 브랜드 거 따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약간 얘네만의 철학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구매하시기가 쉬울 거고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고 한국에 계신 분도 아마존 직구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북 디포지토리라고 하는 그 영국에 있는 온라인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서 무언가를 구매하시면 한국까지 무료 배송이거든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오긴 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주문해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 스탬프 세트를 비롯해서 이 프린스턴 아키텍처럴 프레스의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볼드한 스탬프를 이런 식으로 겹쳐서 사용을 해서 카드나 다이어리를 꾸미는 그런 스탬프 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디테일함이 살아있는 그런 스탬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함께 믹스하고 조합하는 맛이 있다. 물론 스탬프를 처음 찍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수 있겠는데 저한테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드도 잉크 패드도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징글 스탬프 말고 이전 버전의 스탬프를 구매를 했는데 이전 버전은 나온 지가 한 3년, 4년 된 그런 버전이라서 이미 이 잉크패드가 말라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요 스탬프 세트는 잉크패드가 살아 있을지 그게 좀 관건입니다. 근데 올해 나온 스탬프라서 아마 살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용하는 영상에서 이걸 활용을 하는 영상에서 이게 과연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얘가 이렇게 제가 얘를 이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얘네가 이렇게 다 한데 묶여 있어서 이 밑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조만간 활용하는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똑똑한 여러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아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요 삼각형 3개가 요 트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런 거 그다음에 요런 거를 활용해서 캔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캔디 케인도 있고 사실 요 캔디 케인 때문에 샀다고 해도 살짝 과언이 아닌데 요 눈도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요런 볼드한 스탬프를 되게 좋아해서 요거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손이 똥손만 아니라면 말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스탬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스탬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심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버그린 트리즈는 상록수 맞나? 상록수 이제 한국어를 모르겠다. 네, 항상 푸른 그런 나무 그리고 ornament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그리고 캔들도 당연히 있겠고 캔디 케인도 당연히 있겠고 그다음에 스토킹스는 뭔지 모르겠네요. Before the Santa Claus, there was a Saint Nicola. Saint Nicola랑 관련된 무언가인가 봅니다. 스토킹스, 요 양말. 네, 요 양말인 것 같아요. Saint Nicola가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주거든요. Saint Nicola toes go down the man's chimney. 네, Saint Nicola랑 관련된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학원에서 배웠어요. 생 니콜라랑 관련된 2가지 유명한 거의 메인급으로 이제 약간 자리 잡은 설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엄청 가난한 집 안에 아이들이 5인가 있어서 그 아빠가 이제 이 5명의 아이들을 다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 생 니콜라가 나타나서 그 침니 굴뚝으로 돈을 다발을 넣어줘서 그래서 생 니콜라 관련된 그 초콜릿 중에 항상 그 코인 초콜릿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그 반으로 갈라먹는 코인 초콜릿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뭔가 설화는 듣고 굉장히 징그러웠는데 그리고 사실 프랑스어로 선생님이 설명해줘서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육점에 근데 그때 배경이 거의 중세 이전 막 이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도 같아요. 아무튼 정육점에 아이들이 자기 몸을 팔러 온 거예요. 고기로 써달라고. 네, 그래서 그 팔이랑 다리랑 이제 잠봉이랑 이런 걸 이제 잘라가지고 그 고기를 팔고서 아이들이
당연히 다쳤잖아요. 거의 죽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르면.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 그거를 생 니콜라 할아버지가 가다가 보시고 아이들을 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설화인데 옛날 설화들은 그렇게 끔찍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권이란 게 없었을 시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아무튼 요 양말, 스타킹이라고 부르는지는 몰랐습니다만은 아무튼 요 양말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기프트 워래핑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 저의 생 니콜라 프레젠트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제가 항상 너무 좋다고 항상 입에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다니는 브뤼셀에 있는 문방구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 제가 소개한 영상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가서 5분짜리 아주 짧은 영상이라서 가서 보시면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서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아무튼 거기 갔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그 여동생한테 줄 선물을 사야 된다고 해서 같이 갔다가 이렇게나 저도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아주 아름다운 포장을 뜯어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 포장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탄뎀이라고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약간 협력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 탄뎀이라고 하는 그 스토어에 가면은 그 벽이 되게 층고가 높아요. 그래서 벽의 반 정도까지는 이제 그 뭔가 제품이 진열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윗 벽에는 그 엑스포를 항상 엽니다. 그래서 익스히비션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익스히비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그 익스히비션의 작가의 그림으로 만든 그런 랩핑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염치불구하고 이거랑 요거를 따로 포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둘 다 저한테 줄 선물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살짝 조금 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저를 위한 선물이라서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요거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뜯기가 너무너무 아깝지만 예쁘게 잘 뜯어서 다음번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종이를 그렇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점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랩핑 페이퍼에다가 싸줄까요? 라고 보통 물어보거든요. 유럽에 있는 문구점들은 다 이런 포장 기능 같은 게 있어요. 가격에 사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럴 때 너무 사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들은 그게 일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냥 당연하게 please, thank you 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별로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는 제가 처음에 눈치를 살짝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혀 눈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다 그냥 종이에요. 제가 요새 조금 약간 펜이 너무 많다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만년필도 그렇지만 사인펜이라든지 아무튼 무언가를 쓸 수 있는 도구는 정말 많은데 상대적으로 종이가 좀 부족한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종이도 정말 많은데 세상에 너무 다양한 종이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는 핑계고 제가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브랜드를 알 수 없는 그냥 엮은 종이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딱 한 권 남아 있었는데 브랜드를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종이를 엮어 놓은 건데 종이 재질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긴 하거든요. 약간 빈티지 페이퍼 같기도 하고 조금 약간 두툼한데 뭐 수채화나 이런 거를 잘 버틸 것 같은 그런 종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엮어 놓은 거 치고는 가격이 좀 저렴하긴 했어요. 이게 보면 손으로 엮은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박하게 엮어놨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노트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구매를 해서 근데 이게 보시면 겉에 표지가 이런 그런 하드보드지는 아니고 그거보다 아무튼 얇은 이런 크라프트지
같은 걸로 2장, 이게 표지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뭔가 얘가 굉장히 흐물흐물할 것 같고 이걸 잘 못 쓸 것 같고 얘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구겨질 것 같고 그래서 좀 커버를 살 수 없을까 하다가 이 MD 페이퍼 커버가 이거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맞는다고 하면 네, 안 맞으면 그냥 MD 페이퍼를 사겠어요. 다음번에. 지금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끼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VC 커버가 다 거기서 거기지 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브랜드는 각자 다른 브랜드지만 어떻게 보면 이 PVC 커버를 만드는 회사는 다 같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요 MD 페이퍼에 이 PVC 커버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굉장히 약간 그냥 느낌상 쫀쫀하고 네, 느낌상 만듦새가 좋고 그리고 이런 펜 홀더도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른 PVC 커버에는 약간 없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는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같은 사이즈의 이런 커버를 구매할 일이 생긴다면 지금과 같은 이유로 저는 약간 이 MD 페이퍼 커버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다른 그런 종류의 다이어리 커버보다. 그리고 MD 페이퍼가 어찌됐건 굉장히 보편적인 사이즈이긴 하거든요. A5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A5 사이즈도 그렇고 B6 사이즈인가? 아무튼 그래서 조금 약간 보편적인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쓰시고 계시는 뭐 B6 사이즈의 노트라거나 아니면 A5 사이즈의 뭔가 그런 노트에다가 끼워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종이만 넣으면은 조금 아쉬우니까 이런 스티커를 하나 대충 넣어줄게요. 이게 대충 안 되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살짝 조금 크네요. 근데 이게 또 여러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부풀 거잖아요. 점점 제가 여기다 뭘 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부풀 거라서 네, 이 정도 오차 차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느 브랜드인지도 몰라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네, 좀 꾸준히 사용을 해서 활용한 모습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손으로 엮은 수제 노트도 구매를 했고요. 커버는 MD 커버입니다. MD 페이퍼 커버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벨기에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프라우슈테이너 벨지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소 프린티드 스테이셔너리 핸드메이드 인 브뤼셀. 그래서 이 사람이 스위tzerland사 출신인데 벨기에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뭔가 리소 프린팅을 한 그런 종이들을 파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갔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요 노트패드랑 그리고 요 노트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리소 페인팅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좋아하거든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특유의 아주 발랄한 색감을 리소로만 구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두리스트인데 리소 프린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밝고 선명하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그 떡매에 떡칠하는 것도 이렇게 색깔을 아주 선명한 색을 갖다가 써가지고 디테일을 살렸어요. 사실 유럽 문구는 이런 디테일을 살리는 문구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이런 디테일을 살리는데 제가 한 3유로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도 괜찮아요. 못 사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이렇게 노트패드입니다. 그래서 뭐 떡매로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요 자체로도 쓸 수 있고요.
네, 그런 노트패드고 이렇게 놓고 보면 색깔이 되게 귀여워요. 네. 요것도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버도 일단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긴 거 그대로 끼워 넣어줘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색상의 베리에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온 거는 청록 색깔하고 분홍색이었는데 거기 있는 노트패드 중에서 하늘 색깔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각기 다른 콤비네이션으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매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노트가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좋아서 샀고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평범한 노트처럼 보이지만 네, 벌써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화살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이런 모눈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 모눈이 점점 커집니다. 네, 모눈이 점점 커져요.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네. 물론 이런 거를 어느 다른 한국에 있는 노트패드 브랜드에서 흉내를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식은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모든 장이 다 이렇냐? 그러면 또 아닙니다.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네, 또 달라요. 이게 리소 프린팅이라서 가능한 그런 디테일인 것 같아요. 보시면 장마다 모눈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런 디테일 살리기 진짜 힘들다는 거 한 번이라도 무언가를 인쇄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걸 하나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기 시작하는 순간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고 굉장히 망하잖아요. 네, 이런 디테일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이걸 만들기가 어려워지는데 네, 얘네는 이걸 참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매 장이 이런 디테일이 다 다르고요. 물론 같은 페이지들이 있죠. 이제 한 이쯤 되면은 얘 봤던 애, 얘도 봤던 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긴 해도 이게 또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넣으면 또 다른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탬프 패드 브랜드 있잖아요. 프린스턴 아키텍처 프레스인가? 네, 걔네의 노트패드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른 모눈으로 되어 있는데 걔네는 이제 리소 프린팅은 아니라서 네, 리소처럼 이렇게 쨍한 그런 맛은 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같이 들어있던 엽서예요. 이 월페이퍼는 리소 프린트를 한 월페이퍼고 요 엽서는 그냥 잉크젯으로 인쇄를 한 엽서래요. 네, 그래서 이 노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쓰는지 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쓰긴 써야겠죠? 한번 예쁘게 잘 써줘 볼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디테일은 살짝 아쉽긴 한데 근데 또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평범한 노트인 척 하는 애가 이렇게 딱 안에를 딱 열면 아니 갑자기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마음에 들고요. 요 띠지를 절대 뜯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엄청 좋아하실 그런 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지금 노트들이 색깔이 다 똑같은데 진짜 본의 아니긴 한데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아토마의 노트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에코 프렌들리 노트북이라서 크라프트 보드로 만들었어요. 그거 외엔 별 다를 점이 없긴 합니다. 그냥 다른 아토마 노트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아토마는 벨기에 브랜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바인더 링이 큰 걸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크면 클수록 얘가 이렇게 가방에서 쓸리고 막 그래서 이 종이가 구겨지고 손상이 되는 정도가 커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토마 노트 정도의 이런 바인더 링을 좋아합니다. 이건 제가 달리 가지고 있는 아토마 노트고 이거 말고 또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것도 있는데 지금은 눈에 안 보여서 그래서
아토마는 그냥 다 같은 그런 노트인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요 디스크 색이 조금 각기 노트마다 다르고 표지 컬러가 다르고 표지 재질이 다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안에 모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눈 지금 이건 라인이거든요. 제가 모눈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엔 라인을 구매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안에 이렇게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러면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이거 얼마인가요? 이러면은 저는 이게 8,000원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무난한 가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싼 가격이 아니고요. 아토마는 한국으로 치면 벨기에의 모닝글로리 같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벨기에 사람들은 다 아토마를 씁니다. 근데 가격이 8,000원이라는 거죠. 노트 가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집에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아토마 말고 아로마라는 다른 그 약간 짝퉁 같은 브랜드가 있는데 오로라. 네, 죄송해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걔네도 싸구려 브랜드 아니고요. 걔네는 근데 종이 재질을 굉장히 다양화를 시켜서 저렴하고 얇은 싼 종이부터 시작해서 그램 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이가 비싸지고요. 네, 그래서 걔네도 아토마랑 그쵸, 벨기에 모닝글로리 같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토마 노트 제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라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커버가 크라프트라서 네,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디스크 바인딩 노트를 안 좋아하긴 합니다. 이게 종이가 너무 쉽게 뜯길 수가 있어서 네, 저는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어느 형태로든 간에 어찌됐건 손상이 되더라고요. 많이 들고 다니거나 그러면. 그래서 보통 문구점 같은 데 가도 꼭 이렇게 끝이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된 그런 디스크 바인딩 노트들이 많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디스크 바인딩 그런 형태의 노트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스프링으로 아예 고정이 확 돼서 종이가 날아다닐 일이 없는 그런 노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파일로팩스 같은 아예 60 이런 거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디스크 바인딩 노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즐겁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번 연습 삼아서 싼 작은 노트를 한번 시험을 해보시고 내가 이게 좀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에 약간 이런 큰 노트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도 샀어요. 그게 인간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아토마 노트까지 노트 종류를 다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남은 저의 선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이거는 가서 저는 제 맨 처음에는 이거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친구가 발견하고 야 이거 완전 너 거야 라고 해서 봤더니 진짜 제 거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구매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포장을 뜯어야 되네. 조금 슬프다. 네, 그래서 이 안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시는 분의 포스트카드 세트인데요. 그래서 이게 여기 몇 장이 들어있지? 엄청나게 많은 포스트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몇 장이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써져 있기도 하고 이미지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 여러 종류, 여러 장의 이런 엽서들은 2개 혹은 3개 혹은 시리즈로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여행이나 기차에서의 이야기나 이제 겪었던 마주했던 상황들로 엮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rencontrer le chacun. 그리고 이러한 카드들로 이미 있는 이야기 외에도 새로운 이야기나
새로운 뭔가 사건의 시작을 상상해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프랑스어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반은 상상이고 반은 구라고 네, 뭐 동사 정도 알아듣는 수준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번에 그 문구점 갔을 때 문구점 주인분하고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옆에 친구가 있어서 용기를 얻어서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해요. 네. 사실 이런 영상도 제 성격상 이렇게 막 찍는 거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은 저의 친구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포스트 카드 세트인데요. 저도 이렇게 여행에서 제가 마주한 장면, 그다음에 제가 기록한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로 포스트 카드를 만들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거를 더 처음 봤을 때 이걸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진으로 뭔가 그런 상황 같은 거 포스트 카드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이 작가는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는데 재질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절단 단면이 다 보이네요. 약간 이렇게 자가 절단하신 느낌? 인쇄소에서 인쇄한 게 아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소개로 시작을 하고 이게 순서가 섞이면 안 돼서 제가 나름 또 이걸로 프랑스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 공부를 하겠다라는 핑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섞이면 안 돼서 여러분들께 그냥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에요. 근데 저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이렇게 잘 그리진 못하지만 네, 뭔가 이런 그림에서 오는 이런 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다 잘 다가오더라고요. 네, 여기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이거 주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로 공부를 할 거라는 거.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벨기에 아티스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이런 아주 으스스하면서도 그냥 이걸 프랑스어로 누아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렇게 그레이빛의 이런 도시 풍경이 저한테 되게 약간 익숙합니다. 이제 그래도 산지 1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익숙해요. 이게 오히려 밝았다라고 한다면 별로 벨기에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데누아주. 제가 아는 거 나왔습니다. 르시엘 오드수스 라빌. 그 마을 위에 있는 그 하늘에서 누아지가 이모빌 살고 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 여기 밑에 귀엽다. 여기 보면 밑에 약간 이야기의 그 제목도 써져 있어요. Voyage d'hiver라고 해서 겨울 여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엽서를 저를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저한테는 익숙한 풍경이에요. 그 얘네가 그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흔한 시골 집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뒷면이거든요. 이 집의 뒷면이고 집의 앞면은 아마 굉장히 깔끔할 건데 보통 뭐 뒷마당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차 있는 부분에서는 보통 뒷마당을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마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비슷비슷할 거라서 훅훅 넘기면서 보여드리면 이것도 제가 예시로 보고 좀 마음에 들었던 그림인데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가 생각이 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자작나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나무 그림이라서 마음에 들었고요. 이런 황량함 아주 벨기에입니다. 이런 아주 이런 그 비 오는
아주 축축한 겨울, 이것도 완전 벨기에예요. 여기 이렇게 관리 안 돼서 물웅덩이 있는 것조차 아주 벨기에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념품으로다가, 벨기에 기념품 하면 뭐 맥주, 나폴레옹 사탕 막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근데 나중에 제가 정말 벨기에에서 살았던 날들을 추억하고 그렇게 뭔가 되새길 때에는 이런 정말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이미지들이 훨씬 더 저한테는 기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에게 주는 선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여러분들께 이런 뭔가 경험을 공유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쉽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부족한 사진 엽서도 여러분들께 무언가 약간 이런 감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엽서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살짝 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여기 있네요. 까까헝 그래서 44개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생니콜라 선물을 함께 뜯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12월 6일 이미 지나갔지만 한국 시간으로 그래도 여러분들께 뭔가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핑계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지나갔지만 저쪽 나라 반대편에서는 뭔가 선물을 준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크라이나는 12일에 생니콜라가 온다라고 하고요. 각 나라마다 뭔가 약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생니콜라가 유럽을 돌아다니는데 걸리는 시간이 살짝 있나 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우린 당연히 25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라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마 또 있을지도 몰라요. 저의 생니콜라 데이의 선물을 함께 뜯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